다가오는 대선 판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 때문일 텐데 또 하나의 변수가 될 만한 일이 어제 또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신당 창당 이야기가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름도 얼굴도 면면을 띄워드리고 있죠. 배희철 변호사, 김기리 변호사를 주축으로 해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변호인단으로 섰었던 5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돼서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겠다. 관련해서 오늘이죠. 18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밝혔냐면 메신저 단체 톡방이 하나 열렸어요. 네, 이 5명의 변호인단이 주축이 돼서 각 언론사 기자들 500여 명을 일괄적으로 초청해서 관련 일정과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번호가 1203, 비상기염 선포일이었던 것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돌연 4시간 만에 기자회견 취소, 신당 창당 좀 유보하겠다고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좀 있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했다면서 입장 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문을 좀 읽어봤는데 야심차게 시작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아쉬움이 좀 뚝뚝 묻어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게 기자회견을 보류한다는 거고 신당 창당 자체를 백지화한다는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정색하고 할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선을 그으시네요. 네. 정당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진짜로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이 됐거나 의중이 반영됐거나 그런다면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지지자들이 저런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주저앉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쨌건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쨌건 하나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정법치만은 지켜야 한다. 그 대의명분에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윤상현 의원의 전원으로도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신당 창당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메시지 정도로 좀 의미 부여를 하고 넘어가셨는데 윤심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윤 전 측 변호인단 그리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관련 입장문을 내놓은 배희철 변호사 또 김계리 변호사가 또 인지도를 높여왔던 상황인데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퇴임하셨지만 하지만 헌정사상 퇴임하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시고요. 이런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국면 이후에 이분들이 일종의 정치 세력화를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일단 입장 선회인데 부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봐요. 윤심이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요구하면 창당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지금 대선 과정이지 지방선거라든가 총선이 아니잖아요. 이 창당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심이 좀 반영된 국민의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들이 지금 탄핵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그런 관심을 조금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할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8대 0으로 명예는 이미 끝난 얘기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입당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윤갑근 변호사 측에서 어제 선을 그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자, 뭐 입장문 보면 대통령이 만류했다 이런 이야기도 뭐 나오거든요. 간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윤심이 대선판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재판 때는 공개되지 않아서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가 됩니다. 변호사님, 네. 법원이 이번엔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기일에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 시작 전의 모습을 촬영을 불허한 것이 직위원 부장판사의 특혜였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두 언론사에서 너무 늦게 이 촬영 허가 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중을 물어볼 수 있는 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신청을 좀 빠르게 해주면 우리가 잘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2차 공판 기일 때는 언론사에서 아마 신청을 좀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촬영을 허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의사는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네네. 불구하고요. 대법원 규칙에 보시면 일단은 피고인이 동의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는 이러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허용하진 않았지만, 즉 동의하진 않았지만 네.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직위원 부장판사는 촬영을 허가한다라고 했고요. 네. 다만 전제는 재판 시작 전에 즉 이 공판정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재판부에서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 정도는 촬영을 허가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지금 네. 잠시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식을 합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헌법재판소 대강당 모습입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을 했지만 헌재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면서 이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행을 위해 무대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과 이미선 재판관님의 네. 퇴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퇴임식이 먼저 시작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지금 정면에 있는 열리는데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현재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6개월 만에 부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현직은 7명만 남게 됐습니다. 네. 다시 얘기를 돌아와 보죠. 이제 헌법재판관은 7인 체제로 일단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번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비공개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까지 결정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촬영은 허가가 되었지만 지난번처럼 이 법원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형사재판부에 마치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오늘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우리가 허가 여부를 통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이것이 특혜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법원의 방호 차원의 결정이고 다른 사건 관계인과 윤 전 대통령이 또 마주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네. 어떤 피고인의 특혜 차원에서 허용했던 것은 아니고 이번 허용 여부 오늘 아마 오전이나 오후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시간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갔는데 이제 관저에 대한 논란도 지금 뜨겁습니다. 파면 뒤 일주일간 관저에서 수돗물을 많이 썼다. 228톤을 썼다. 이게 논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228톤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2인 가구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당 공간에는 경호 인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보좌하는 보좌진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이 대통령 부부 2명만 사용하는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호 인력, 관리 인력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고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의 관수라든지 관저 주변의 청소에도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관저 계절별의 상수도 하루 평균 사용량이 25톤에서 32톤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어제 사건 관저에 부속되어 있던 설치되어 있던 캣타워나 뭐 편백욕조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져갔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가져간 것은 이전에 썼던 이 캣타워를 가져간 것뿐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했던 부분을 따로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대변인님. 이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계속 논란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정말 나쁜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루 뭐 7일 동안 몇백 톤 썼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저도 놀랐어요. 네. 근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금방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썼던 것이고 과거에 청와대 관저에서는 40톤에서 50톤이었대요. 하루에 쓴 게.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알아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공적인 언어인 것이고 공당은 공적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공격하는데 좋을 것 같으니까 주장하고 그다음에 해명이 나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민주당이. 저는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성찰하십시오. 네, 지금 헌법재판소 그림 또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8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석부장 연구관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처장님, 사장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덕분에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심총무를 비롯한 네,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현장을 잠시 연결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로 임기가 만료된 문영배 또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요. 오늘 퇴임식이 열렸는데 관련해서 잠시 소회를 밝혔습니다.